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2020년 1월 13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지난주 미국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하락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3대 지수는 다우 지수는 0.46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29%, 나스닥 시장은 0.27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66%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장 초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9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그러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3대 지수가 갭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신규 고용은 약 14만 5천 건이 발표가 됐는데요. 예상치는 약 16만 건이었습니다.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임금 상승률이 2.9%로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인 3.1%에 미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3%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. 근데 18년 7월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. 레리 커들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.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탄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얘기를 했었고요.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미국 시장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1단계 무역협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에요.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1단계 무역협의안 서명식 이후에 공개될 합의의 내용에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,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얼마만큼 농산물이라든가 혹은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이 관심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, 기대에 흡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2단계 합의를 위해서 곧바로 협상을 좀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될 것이다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뭐 며칠 전이었었죠.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뭐 15일에 할 수도 혹은 좀 더 지나서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들,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좀 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심리전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이 2단계 합의는 시장에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이 합의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았었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좀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.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란 쪽보다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번 주에 JP모건 체이스, 시티그룹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시장에 있어서 S&P 500 같은 경우는 지수의 PER은 18.6배 수준이에요. 10년 평균이 14.9배보다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고평가 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
만약에 4분기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선진 시장이 1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코스피의 밸류를 보더라도 PER 18.3배 정도 수준이에요. 거의 뭐 미국 시장과 차이가 없는,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, 신흥국이다 보니까 밸류적인 부분들은 조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.12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지난주 금요일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기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금융투자가 7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고, 기관의 매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특히나 이 배당락 이후에 매물 출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외국인 쪽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코덱스 200TR, 삼성전자, LG화학, 삼성 SDI, 삼성바이오로직스, 네이버, 호텔신라, 포스코, 카카오, KTNG, 삼성중공업, NC소프트,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. 업종 대표주들의 고른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, ETF를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, 그리고 업황의 개선 종목군들의 집중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큰 차이점이고요.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IT 쪽 섹터,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면, 요번엔 좀 고르게 분산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입니다. 또 하나는 2차전지 쪽, 삼성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,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관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코덱스 200, 삼성 SDI, LG화학, 코덱스 레버리지, 포스코케미칼, NHN, 삼성바이오로직스, 사마콘덴서, 하나케미칼, 일진머티리얼즈, 현대미포, 조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. 실적 개선주와 ETF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,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은 2차전지 쪽과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동반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IT 쪽 섹터가 오전장에 좀 밀려 내렸었죠. 그리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, 2차전지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었고, 화장품 섹터, 중국 관련 섹터들의 종목군들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업종 혹은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로 좀 전환이 됐어요. 556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해주는 상황 속에서도 투시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특이한 상황이고요.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된다면 솔브레인, 파라다이스, KINX, 헬릭스미스, 대주전자재료, 펄어비스, NHN 한국사이버결제, KMW, 아난티, NMS, 오토텍 뭐 이런 기업들 매수를 해줬는데요. IT 쪽 섹터와 2차전지, 신성장주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뭐 아난티 대북 관련주인데요. 요거는 뭐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,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, 2차전지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은 파라다이스, 에코프로비엠, 첨보, 위메이드, 젠백스, 스튜디오 드래곤, NHN 한국사이버결제, 나이스 평가정보, 앞타바이오, VTGMP, 테크윙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.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과 중국 관련주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2차전지와 수소차 쪽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연속성의 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
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일진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.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, 카지노 쪽, 면세점, 컨텐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,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IT 섹터는 오전장에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. 그죠? 하드웨어 쪽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부품 뭐 이런 쪽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이 부분들은 순환매와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G 섹터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시세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, 그러한 종목군도 좀 발굴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실적 확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본다라면 다음 달 중순까지를 좀 봐야 되겠죠.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둔 포지션이 좀 좋을 것 같다. 5G 올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, 이게 단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수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을 했었던 섹터죠. 수소차, 전기차, 이쪽 같은 경우 저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일단은 이러한 쪽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다라면 일단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예요. 화장품, 면세점, 그 다음에 컨텐츠 뭐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기성의 플레이는 가능하다,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IT 섹터, 장비, 소재, 부품 쪽,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조정을 받는다라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.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장전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공 투자 하십시오.